모임에 나가기 전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일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예전에 당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마음입니다. 사람 좋아한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고, 누군가를 챙기는 일에 익숙했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장에서는 사교적이었고, 동네에서는 늘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는 명절과 생일, 가족 행사까지 빠짐없이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 모임도, 학부모 모임도, 경조사도, 친목 모임도 늘 당연하다는 듯 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으로 피곤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고, 막상 만나고 나면 웃고 떠들었는데도,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내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이 들더니 사람이 이상해진 걸. 그런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이 없어져서도 아니고 성격이 비뚤어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지혜로운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피곤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닌데 자꾸 혼자가 편해지는지, 왜 오래된 친구의 연락도 반갑기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왜 명절이나 모임을 생각하면 가슴부터 답답해지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자신을 더 이상 탓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깊은 것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잘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고 싶어지는 마음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지는 데에도 이유가, 사람을 줄이고 싶어지는 데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가 원래부터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과 진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 안에는 인간관계를 담아두는 보이지 않는 서랍장이 하나 있는, 그런데 그 서랍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람, 가볍게 안부를 나눈, 조금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이 관계들은 모두 같은 깊이가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는 정말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고, 그 바깥에는 가까운 지인들이 있고, 그보다 더 바깥에는 이름과 얼굴은 알지만 마음을 나누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서랍장을 유지하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신경 쓰고, 모임도 여러 개 유지하고, 경조사도 빠지지 않고, 전화도 먼저 걸고, 상대의 기분도 살피고, 관계의 온도도 맞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전부 버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표정을 읽고,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내 기분은 잠시 접어둔 채 상대의 기분에 맞는 반응을 골라내고, 실수하지 않으려 신경 쓰고, 예전 이야기까지 기억해 대화를 이어가는 일. 이 모든 것은 가볍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란 결국
뇌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조율하는 아주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점점 더 중요한 것부터 남기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관계, 의무로만 유지하던 관계, 마음은 없는데 예의 때문에 이어가던 관계부터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고도 즐겁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고는 있지만 속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변덕스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뇌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겠다고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피곤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힘이 났는데 이제는 만나고 오면 며칠을 쉬어야 한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오래 알고 지낸 편한 사람이어도 약속 자체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뇌는 배터리가 넉넉한 새 휴대폰과 같습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배터리 총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닳고 충전 속도도 느려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가벼운 모임 하나쯤은 별일 아니었는데 지금은 외출 준비부터 피곤하고 돌아오면 말 한마디 하기 싫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사람이 싫어진 건가? 내가 예민해진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 된 건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저 사회적 배터리가 예전보다 빨리 닳는 것뿐입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응대하고, 일터에서 웃고, 가족을 챙기고, 전화 몇 통 받고, 메시지에 답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에너지를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 저녁에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만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배터리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이는 것은 단지 지쳐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관계를 만들고 정보를 얻고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의 기준도 바뀝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깊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로 웃는 관계보다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 관계가 소중해집니다. 의무로 이어지는 관계보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더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고 싫어도 참고 내키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이 내게 정말 필요한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점점 정직해집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관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줄인다는 건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정확한 관계를 원하게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허전한 것보다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피곤해지는 것은 성격이 못나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유지할 관계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줄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더 크게 느껴지며 마음은 점점 더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요즘 유난히 혼자가 편하다면? 모임보다 집이 좋다면?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와 마음이 이제는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고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자신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본질적인 관계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정리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연락처에 사람이 많다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매번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늘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배터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온 다음날 괜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 전화도 줄이는 날,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셋째, 만남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얕게 만나기보다 적은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쪽이 지금의 당신에게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중요하고 시끄러운 모임 하나보다 편안한 대화 한 번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정중하게 밀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에게만 짧은 안부를 보내보세요. 요즘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좀 조용히 있고 싶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지쳐서 그래. 이 말은 관계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오래 버텨오셨습니다. 웃기 싫은 날에도 웃었고, 가기 싫은 자리에도 갔고, 마음에 없는 말도 관계를 위해 삼켜가며 수십 년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있고 싶고 조용한 하루가 간절하고
사람보다 평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입니다. 겨울나무는 잎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지만 남겨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지금 당신 삶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관계들은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관계들은 당신 인생의 더 깊은 계절을 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편한 것과 혼자가 괴로운 것은 다릅니다. 조용한 시간이 좋고 사람의 부담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조차 없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며 삶 전체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가와 꼭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어 사람이 귀찮아지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제 아무에게나 쓰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쓸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짜인 관계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조용한 오늘을